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팍스 밀키트 조리할 예정인데요. 멘토님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자, 우리 이정호 멘토님 5월에 좀 수요일마다 공휴일이 많아서 오늘 또 2주 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늘도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종목들의 리뷰와 그리고 오늘 멘토님이 장점 지켜볼 만한 특징주까지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오늘의 메인 재료 밀키트 종목까지 포장해 오셨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난 후에도 멘토님과 함께 고점에서 매도할 타이밍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에 샵 3989라고 5글자 적어주시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입력하고 전송하시면 답장으로 참여 방법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나스닥과 달리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주 초반을 보내며 우리 증시에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사흘 연속 상승하며 다시 1,360원 위로 올라오자 외인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물량을 던지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제외한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코스피는 0.65% 내렸고 강보합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연속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5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새로운 PC를 선보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 역대 최고가인 432.97달러까지 올랐고 전기트럭 세미의 생산 확대 기대감에 테슬라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2019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정호 멘토님과 함께 리뷰 살펴볼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5월 8일 2주 전에 알려주셨던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매도를 했는데요. 수익률 15% 가까이 가져가면서 하루 만에 이런 두 자릿수 수익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3월 6일에 함께 공략했었던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시그네틱스는 일주일 만에 25% 수익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24일에 멘토님이 밀키트 담아주셨던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사흘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 10.64%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수익 잘 날 수 있었는지 그 비결과 멘토님과 함께 오늘 공략해볼 밀키트 종목 얘기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유달리 공휴일이 수요일에 모여 있었던 날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팍스타 이정우 멘토님 뵙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주 5거래일 달려가고 있죠. 오늘도 저희는 멘토님과 함께 반가운 밀키트 종목들로 수익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계속 2주마다 봤는데 이제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수요일 알고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5월 달에 수요일 날이 좀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밀키트에서 인사를 많이 못 드렸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본다라면 알찬 종목들 오늘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단단히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리뷰 살펴볼 종목들과 장전 특징주 그리고 오늘 밀키트 종목 보고 나서 실시간 시장 대응 전략까지 좀 많은 전략 알려주고 계시니까 수요일 아침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 50분 뵙는 걸로는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멘토님이 정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잘 알려주고 계신데 이런 타이밍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생방송 중에 문자나 QR코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는 화면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시장 얘기부터 또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멘토님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 4월부터 계속해서 저희 5월 22일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어요. 그렇게 발빠르게 좀 기대하고 있던 엔비디아의 실적 저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황 얘기 먼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어떻게 본다라면 미증시는 연일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그거에 비해서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고민거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시총 상위 기업들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있는 상위 종목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와주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잘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결과가 이제는 슬슬 나온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다. 이제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엔비디아가 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물론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하회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만약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아마존에서도 엔비디아 칩 주문을 약간 중단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 엔비디아에서 신제품이 나오니까 기존 칩 성능이 저하되는 것보다는 좀 걸리더라도 더 고성능을 받는 이런 부분을 액션을 취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금 신제품도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생산되는 제품도까지도 받으려는 그만큼 AI가 어떻게 본다면 돈보다는 속도전으로 많이 치중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저는 그때가 좀 더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AI 시장이 엔비디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장점이다? 단점은 뭐냐? 지금 경쟁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 체제로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가격대가 비쌉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육박해요. 네. 어떻게 본다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가격적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체 생산하는 노력도 많이 나오고 있다. 마소, 아마존, 테슬라, 애플 이런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계속적인 액션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떻게 본다면 성능
하나만 봤을 때는 엔비디아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에 오더를 넣고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플랜스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한번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꺾이더라도 계속적인 AI 시장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조금 반대되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반대되는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무조건 조금 잘 나오면 이제 기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비싼 칩이 좀 독점 체제에 와 있는 만큼 다른 쪽에서 견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쪽도 엔비디아 실적이 굳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른 기업들 한번 살펴볼 기회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저희가 이 내일 아침에 알게 될 엔비디아 실적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멘토님과 함께 오늘 또 미리 알려주셨던 종목들 오랜만에 뵙는 만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 살펴볼 종목은 멘토님 2주 전 출연 때 알려주셨던 대양전기공업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이 공약 당일에 한 3년 만에 고점을 기록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바로 당일에 15% 가까운 수익을 채웠던 종목이에요.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선 관련주들보다 조금 새로운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수익만 잘 나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멘토님, 대양전기공업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전기공업 들어갔길래 전선 뭐 이쪽으로 주력을 하는 회사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선기자재 쪽 관련한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신규 상장 종목 H, 현대, 마린솔루션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핫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 관련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조선기자재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 훈풍이 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 관련 업종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어떻게 보면 계속된 안 좋은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가장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많이 밀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산 수주를 많이 했던 나라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만족을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수주가 돌아오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적자 수주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었어요. 조선 업종에서. 왜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놀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했지만 네. 이제 일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서는 이제는 수주도 골라받으면서 이제는 성장성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를 17,000원으로 잡았었는데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16,000원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공략 타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이 딱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16,000원 부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 맞아요. 그때도 저희가 이 이름만 봐서 전기에 지금 눈이 번쩍할 수 있지만은 조선 기자재라든지 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멘토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17,000원 당일 바로 기록을 하면서 저희가 하루 만에 14% 넘는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종목이죠. 하지만 지금 우상향 패턴 중에 있지만 16,000원 부근 눌림목 나타났을 때 재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조선주들 지금부터 지켜봐도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 이 종목 계속해서 조금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6일에 함께 공략했었던 시그네틱스. 자, 일주일 보유하고 25% 수익이 났는데 멘토님 가져오신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저희가 한 번 수익 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진입이 계속 꾸준히 가능한 종목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 실적 앞서 언급해 주셨으니까 엔비디아 좀 저희에게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매수 기회 주신다면 이 시그네틱스도 한 번 더 접근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요즘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8만 원이라는 벽을 계속적으로
못 네. 넘기고 있다. 약간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주춤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다라고 저는 거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간 차이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기간 차이다. 어차피 갈 길은 갈 거다. 왜냐면 SK 하이닉스까지 또 납품하는 부분도 있는데 삼성전자까지도 엔비디아에서 러브콜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랑 계속적인 협업이나 이런 부분이 하면서 HBM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날아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예상하는 거 이번 연도 예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또 제일 중요한 거 엔비디아에서 신제품이 나왔던 블랙이 이게 언제쯤 출시될 건지에 대해서 제일 큰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만 그거를 원하는 기업들은 너무 더 많다. 왜냐하면 AI 시대에서 한 발짝 늦춰지는 본다라고 한다면 이 빅테크 미국 기준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본다면 한 발짝 늦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나 아니면 나중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이유는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네. 본다면 미국 빅테크들의 돈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빅테크들의 어떤 곳간에 돈을 꽁꽁 숨겨놨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금리 인하도 이번 연도에도 진행할 거다. 하니까 이제 기업들도 내가 돈을 갖고 있을 필요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빨리 투자를 해서 더욱더 AI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또 집중적으로 노릴 필요는 있다. 어떻게 보면 DDR5가 HBM에 묻히면서 조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극명하게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내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HBM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생산이나 어떻게 보면 DDR5나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그네틱스 반도체 HBM 후공정 관련 테마해서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종목인데요. 저희가 또 내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엔비디아 또 비디아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잖아요. 이 종목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종목으로 일주일 만에 25% 수익 났지만 앞으로의 흐름 또다시 지켜보면서 재진입 타점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4월 24일 수요일에 멘토님이 사마 콘덴서 알려주셨어요. 이때도 사마 전기, 이름에 좀 직접적으로 전기 들어가서 뜨겁게 반응하는 종목보다 이 종목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흘 만에 역시나 10%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수요일에 진입하고 금요일에 바로 저희 현금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사마 콘덴서 리뷰도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전력 관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장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4월달, 5월달을 거의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종목 섹터는 어떻게 보면 전기 전선 관련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왜 가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전기가 대세가 되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만 하면은 다 전기예요. 전기차,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량 다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그 그쵸. 이유는 뭐냐? 더욱더 기술이 더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기 수요나 이런 부분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기서 발맞춰서 어떻게 본다면 전선, 전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데이터 센터만의 문제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건립을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봐도 다 알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텍스트에서 사진으로 넘어가고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동영상에서도 이제 고화질이냐 저화질이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HD 화질만 봐도 되게 깔끔하다, 되게 선명하다 이랬는데 네. 이제 FHD를 봐도 감흥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더욱더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왜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USB나 이런 저장 장치에다가 내 저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넷상, 인터넷상에서 바로 내가 보고 싶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 저장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욱더 데이터 센터 수요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전기 전선 관련주들이 저번 주부터 약간 눌림을 주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파란불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이제 끝이냐? 라고 본다면 저는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들 알다시피 1파, 2파, 3파 이런 파동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한 번의 파동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가 가장 더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서 이 관련주들이 다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 그런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건립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한다고 한다면 전기 전선 관련주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의 메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거 다음에 이제 뭐가 올라갈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에너지 관련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을 건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나중 된다라고 한다면 전력량은 반드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 전선 관련주들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몇 달간 랠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가 이제는 조금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멘토님은 올해 2024년 이 전기 관련주들의 해로 볼 만큼 굉장히 또 유명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이 다음 테마로 저희가 에너지 관련 쪽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향후 전망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저희 세 종목의 리뷰 살펴보면서 멘토님께서 또 이 테마와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얘기 또 방송 끝나고 나서도 또 멘토님 출연 안 하시는 날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문자와 QR코드 창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저희 생방송 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QR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5월 22일 수요일 시장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또 저희가 장시작 전 지켜볼 만한 특징주를 들고 왔는데 이 참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과 궁금증이 많은 종목일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종목이에요. 멘토님, 이번 주에 좀 우리 시장에 좀 많은 충격을 안겨줬었던 HLB 얘기를 풀어주신다고요. 네. HLB가 사실은 이번 주 이제 그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이 식품의약국 푸모커가 반려되면서 이틀 연속 하한가 기록하고 어제장에서는 사실 한 3% 정도 반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HLB 어떤 얘기 풀어주실 건가요? 이 종목을 어떻게 본다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좀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단기간에 반등은 살짝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물리면 더욱더 큰 고통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사서 어느 정도 5%, 10%의 수익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딱 내 진입가에서는 바로 어느 정도 자르는 부분이 좋지 않나. 또 더 크게 수익을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크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단가를 꼭 지켜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다들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암 치료제가 나온다, FDA 승인까지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큰 파격,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봤던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잊혀질 때쯤에 한 번씩 당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는 항상 급등하고 항상 이런 부분, 참 무서워요. 승인 실패, 임상 실패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을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올라갈 때는 좋다라고 느끼면서 하겠지만 항상 리스크 테이크는 할 필요는 있다라는 필요가 있고, 저는 HLB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옥석가리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히려 좀 시청자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실 것 같다 이런 얘기실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HB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는 생각보다 무섭다. 코스닥 상위 종목, 탑 10에 드는 종목이 어떻게 연속 하한가 2번이나 맞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 나왔던 부분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본다면 이젠 바이오 종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더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좀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다른 제약 바이오나 이런 부분이 좀 약세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빛이 나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에서 성공한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투탑을 달렸던 HLB, 알테오젠 이런 네.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다른 부분, 이거는 뭐 승인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알테오젠 쪽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HLB는 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솔직히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장전특 진주로 갖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고 혹은 뭐 이런 위기를 기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HLB에 관련된 얘기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조금 위험하다, 좀 굳이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견에서 접근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번 주 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옥석 가리기 나타날 수 있는 부분까지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장전 특징주 HLB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멘토님 오늘 공략 도와주실 밀키트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의 테마를 좀 힌트를 드리자면 과일? 백설공주?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또 한 바퀴 더 꼬아보려고 했지만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애플과 굉장히 관련 있는 기업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함께 공략해볼 밀키트 종목, 멘토님 BH 가져오셨는데 저희가 이 아이폰, 애플 얘기 나오면 항상 같이 움직이던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애플의 투탑이라고 말씀드리는 BH 그리고 LG 에노텍 이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 애플의 호재나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반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본다면 아이폰의 핵심적인 부품이 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액정과 어떻게 보면 카메라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기업이다. 이 B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쇄로 기판 전문 업체입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 관련 디스플레이용 인쇄로 기판을 납품하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애플에서 아이패드를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애플에서 아이패드를 계속적으로 안 놨던 이유도 저는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18개월 만에 아이패드가 나오는 부분인데, 네. 기존에 봤을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나왔는데 되게 늦게 나왔던 부분이 크다. 왜 이렇게 늦게 준비했냐라고 봤는데 애플이 AI에 한 발짝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다. 그쵸. 애플이 좀 소외가 됐었죠. 근데 이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칼을 갈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성능으로 나오고 AI까지도 탑재 가능할 수 있게 M4 칩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 M4 칩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네. 거의 우리가 노트북으로 쓰고 있는 맥북보다 더 높은 사양을 탑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태블릿에다가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태블릿을 한 발짝 더 진화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본다면 아이패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제 주위에도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과 어떻게 보면 갤럭시를 쓰시는 분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눴던 분들이 본다면 아이패드는 좀 더 고가의 제품도 좀 서슴없이 사는 부분도 컸습니다. 그만큼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네. 되게 많이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태블릿에 관련된 AI를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BH가 왜 더 거기서 눈여겨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이번에 아이패드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LCD 이런 부분에서 이제 OLED로 바뀝니다. 화질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쇄회로 기판도 거기 들어가는 부품도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 아이폰용 기판은 $10로 추정이 되지만 아이패드용 기판에 들어가는 부분은 $20로 추정이 돼요. 그만큼 제품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수익률적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애플에서 좀 의아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폰에 먼저 AI나 이런 부분을 더 언급을 할 줄 알았는데 아이패드에 좀 더 고성능을 갖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있을 아이폰 출시에도 AI 접목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좀 더 기대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의 아이폰 15가 좀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아이폰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애플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애플이 다시 미국 시가총액 1위에 탈환하는 모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BH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멘토님, 사실은 저도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다 이렇게 사과 라인업 맞춰놓는 소위 말하는 앱등이 소비자인데요. 또 저희가 이 애플 관심 있는 분들 알고 계실 텐데 다음 달 초에 이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우리 애플 관련된 종목들 반사주에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것도 혹시 묻어가도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늦은 만큼 지금 또 공격적으로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칼을 아주 잘 갈고 네, 있나 봐요. 그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선은 종목의 기본적 분석 얘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명 BH, 정말 대표적인 우리 시장 애플 관련된 종목이죠. 자, 아이폰 카메라 OLED, 애플 PCB 관련된 기업이고요. 신제품 아이패드라든지 혹은 AI 탑재된 아이폰 출시했을 때 반사수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이 종목 역시 멘토님이 기술적 분석까지 이어서 풀어주실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5월 22일 수요일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2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좀 보합권 내에서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1% 정도 내림세 보이면서 2,721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가량 오름세 보입니다. 지수 848.2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은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어제에 이어서 좀 양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보이면서 지수를 그나마 받쳐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강한 상승 테마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전선 관련주들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LS 그룹주들이 이 테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2.5%, LS도 3%가량의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페인트 테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마 페인트가 8%가량의 오름세 보이면서 지금 주가가 9,640원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시장 상황 우선은 보합권에서 좀 이번 주 내내 이어오던 잠잠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멘토님과 방송 종료 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 BH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면 장 초반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의 모든 것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BH의 우선 애플 관련 수혜 기대된다는 얘기 들어봤는데요. 저희 기술적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자, 우선은 최근 차트로 보면 4월 19일쯤 한번 바닥을 찍고 이 종목이 앞서 저희 계속 얘기한 대로 애플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멘토님, BH의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떻게 본다면 계속된 하락세가 이제 꺾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평선도 정배열 위치에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차분하게 딱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좀 다르게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22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고가를 찍고 작년에 800억대가 나왔지만 이번 연도 예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이제는 올라갔던 부분을 좀 더 만회해 놓은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 분기도 어떻게 본다면 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좀 더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본다면 아이폰 신제품 그리고 아이폰 관련 아이패드 관련 애플이 어떤 AI 뉘앙스를 취할 거냐라고 볼 수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애플의 전성기가 올 거고 거기 그만큼 OLED 칩으로 바뀌면서 이제 BH도 한 단계 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번에 오르고 나서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22,000원 부분을 찍어준다라면 좋겠지만 네. 22,500원 부분에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살짝 눌렸을 때 굳이 지금 막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22,500원 부분에서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27,000원 부분 딱 이때 상승분 네, 이때 갭 뜨고 올라갔던 이 양봉 캔들의 고점 부분 27,000원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때는 추세가 꺾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물량을 줄이고 아니면 손절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H라는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드렸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 이 BH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 손절가만 터치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번 연도 계속 쭉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애플에서 어떻게 본다면 OLED, 아이패드에 OLED 들어가는 시장을 열었다. 개척을 했다라고 본다면 다른 회사나 이런 부분도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매출세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플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 태블릿 시대를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AI 플러스 태블릿 시대를 연다라고 한다면 다른 회사들도 아이패드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납품되는 기판 인쇄로 기판인 BH가 좀 더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오늘 BH의 차트 흐름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자세히 잡아주셨습니다. 자, 현재 오늘장에서 약보합 출발하면서 22,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 조금 성급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22,500원 부근 조금 더 눌림 나타났을 때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 권장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28,000원, 손절가 27,000원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락 추세 이제 좀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니 이 종목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오늘 시장에서 또 멘토님이 도움될 얘기 실시간으로 많이 좀 풀어주고 계신데요. 많은 시청자분들 오늘 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마페인트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LS 에코에너지 역시나 좀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장 49,50원까지 기록을 했었고 지금도 8%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멘토님이 앞서서 전성 관련주들 올해 좀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 LS 그룹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 테마가 더 가면 이 그룹주들도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LS 그룹이 어떻게 본다면 이번 연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한우물만 파는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전선 관련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저 케이블 뭐 이런 쪽으로 다 어떻게 보면 배전반 이런 부분 다 어떻게 보면 LS 그룹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 전반에서 알게 모르게 있었던 기업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야 시장에서 좀 비를 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기서 LS 에코에너지가 어떤 회사냐라고 본다면 여기서 베트남 전력 전선 관련해 가지고 생산량 1위입니다. 왜 베트남 쪽으로 눈을 빨리 돌렸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남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이 너무 이제는 단가나 이런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베트남 얘기가 많이 들었을 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발맞춰서 어떻게 본다면 LS 에너지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그쪽에서 시장을 또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선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의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납품이나 이런 부분이 낼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LS 에코에너지의 가장 큰 부분은 저는 해저 케이블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해저 케이블. 네. 해저 케이블 시장이 계속 갈수록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해저 케이블 할 수 있는 데 어디냐? 라고 본다면 LS 그룹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해저 케이블을 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냐? 어떻게 본다면 섬나라인 싱가포르에서 베트남까지도 어떻게 보면 해저 케이블 연결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전력 낭비나 이런 부분을 더 생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땡겨와서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탄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S 그룹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시세를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LS 에코에너지만의 장점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해저 케이블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 네. LS 에코에너지 멘토님 지금 언급을 해주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두 자릿수 상승폭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 전해주셨네요. 베트남 쪽 이 전선 관련 1위 업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해저 케이블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또 LS 에코에너지 관련된 LS 그룹주들 멘토님이 좀 방송에서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생방송 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얘기 넘어가 보면은요, 멘토님, 최근에 또 이 전선주들 다음으로 시장에 약간 소외된 듯 하다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 화장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도 또 본느가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 화장품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가 좀 돌고 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뭐 호실적이라든지 수출 관련해서 어제 또 좋은 지표가 나왔잖아요. 이 화장품 테마 조금 더 저희가 지켜가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화장품 테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장품은 얘기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이 계속적인 상승세나 아니면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 코로나 전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주를 딱 얘기를 한다면 중국 관광객,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기서 많은 수혜를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코로나가 겪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악세가 면치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큽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 다른 나라까지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장했던 부분이 전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다시 중국이 또 다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 전에 어떤 중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컸던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를 네. 겪고 나서 중국 시장이 되게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제는 중국 시장이 다시 올라가지면서 이제는 좀 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당분간적으로는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네. 이때까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올라가는 폭도, 상승폭도 크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화장품주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많이 올랐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품도 돌아가면서 많이 올라가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주가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보고는 있고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네. 왜냐면 너무 시총이 낮은 종목들에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지켜보고 있다. 다음 분기, 2분기까지 실적을 보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화장품 관련해서 단기 고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내 포트에 화장품 관련주가 담겨 있다 하면은 지금 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되게 돌아가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뭐 네. 한국 화장품 대주 올랐다가 어제 시간에선 또 네. ABCNC가 상한가 가고 네, 뭐 맞아요. 오늘 본느도 10%가량 네. 오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들 실적의 상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액션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테마나 이런 부분이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 종목 올랐고 저 종목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화장품 중에서도 좀 더 중국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컸던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면치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좋은데 지금은 좀 단기 고점이다. 2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화장품 관련주들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2분기 실적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정도 얘기를 더 나눠보자면요. 지금 우리 기술이 9.5% 정도 상승폭 키워가면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멘토님이 또 전선 관련주 다음으로는 에너지, 원전 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저희가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서 굉장히 수주에 또 승부수를 띄우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원전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장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력 관련주 다음에는 에너지 관련주, 원전,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딱 원전 관련주 섹터들이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장에서 당연한 이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안 가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선, 전기, 케이블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본다라면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주로 시작했던 부분이 크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를 많이 봤던 섹터이기도 한데 그만큼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 케이블 관련주보다는 지금의 상승세는 더 늘지는 모르겠지만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 원전 관련주는 필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얘기까지 풀어주셨는데요. 정책주로 부각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원전 관련 종목들은 조금 길게 한번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계장과 함께 장 초반 공략해 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이정우 멘토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의 밀키트 종목 정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멘토님과 오늘 함께 공략해본 밀키트 종목명은 BH였습니다. 자, 먼저 FPCB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애플의 이 디스플레이용 인쇄 회로기판을 납품하고 있다는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애플 관련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신제품 고성능 아이패드라든지 AI 탑재된 아이폰 출시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 BH 연관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28,000원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 다시 보기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팍스탁 채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